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돈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건데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이 제로 금리를 끝냈어요.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은 크지 않다라고 말하던 우리 파월 비둘기 형님께서 못 박았습니다. 예, 올리겠다고 0.25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어, 야기하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 경제가 괜찮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지금 경제가 호황이다.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단행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호들갑 떨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6차례 회의마다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는 가장 큰 문제예요. 예. 6번이나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0.25포인트씩 6번씩이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게 되냐. 4번, 고로 지금 1.75포인트를 한 해 만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한번 올린 거 제외하고. 0.25씩 곱하기 7하면, 이게 지금 미국 0.25, 0.5라고 여기 나와 있죠.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탈출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돈값어치를 올리겠다는 소리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지금 이 영상 갖고 왔는데, 한국은 금융에선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 몇이다 해도 금융 쪽에서는 아직 약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올리게 되면은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 잡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올리게 돼야 돼요. 지금 한국 기준 금리가 1.5, 1.75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5였나요?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 덩달아 올려야 돼요. 왜냐면은 미국 외국인 투자자들, 미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전부가 투자를 할 때 한국에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황금밀가 호드갑 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뉴스 기사 갖고 왔는데, 조금 이거 뭐 다 빽빽하게 써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간촐하게 말씀드리면, 자,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1.9%가 된다가 미국입니다. 얘네가 올 말에 1.9가 되면은 한국은 이것보다 1%에서 1점 몇 포인트 높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1% 가까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그러면은 여기서 1%가 더 높으면 한국은 최소 3%, 그러니까 2.9% 금리를 갖고 간다 보면 되는 거죠.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가 그러면 1% 가까이 오른다는 건, 지금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용대출 금리, 예, 모든 대출 금리가 1%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쉽게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시중 금리가 오르는 건데, 그 이상 오를 겁니다, 무조건. 지금 다음 영상에서 다음 이제 사진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보시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어 금리 인상을 2.8%까지 올리겠다고, 내년 말에 2.8%까지 올리겠다라는 이런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번, 11번 올린다는 거예요. 2.5%를 올린다는 건데, 한국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번, 11번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 쪽이랑 경제 자체에 위험하다는 제가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영업자 대출 쪽이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만큼 올리면 버틸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정 지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내가 버는 돈은 1,000만 원, 자영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버는 돈은 뭐 한 달에 순수익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여태까지 은행 대출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3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이자까지 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2% 때문에 뭐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이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억 단위로 내가 대출을 빌렸다고 생각하면 조금 다를 겁니다. 1%만 올라도 1억을 빌렸으면 100만 원이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그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더 나가는 거고요. 그런 게 생기는 건데 이게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변동금리일 경우에는 더더욱 심해질 거고요. 그거를 조금 이제 뇌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국 경제 폭탄을 생각해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 무너질 곳은 안 봐도 이제 줄줄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게 가장 황금 밀크 생각하는 끔찍한 시나리오긴 한데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2%까지 거의 지금 제로에서 시작해서 2.8까지 올린다는 건 내년 말까지. 지금 한국은 그 비스무리하게 기준금리가 4% 가까이 된다는 건데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출 상환 유예까지 해주는 시국인데 한국은. 자, 이제 한국 은행 쪽 상황 보겠습니다. 네, 개인 대출. 여러분들 신용 대출 받으러 많이 가셨을 거예요. 이런 뉴스에서 이걸 많이 보였을 거예요. 네. 너무 글씨 조그매서 내가 글씨 키웠어요 일부러. 지금 20일 3월 20일에 주담대 금리가 5에 넘어서 6을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현 한국 상황인데 기준금리가 1% 1.5, 1.25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6%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미국이 3% 2.9, 즉 3%라고 할게요. 3%까지 내년 말까지 친다고 가정하면은 한국은 그만큼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여러 대출 금리가 8에서 9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이게 신용 등급 따라서 국민은행도 있고 여기 우리은행도 있고요. 농협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변동금리 한 분들은 많은 제가 지금 영끌족도 지난번에 짚고 넘어갔지만 경제 관련 이야기하면서 자, 자영업자 내관이 있고 영끌족 내관이 있어요. 영끌족은 주담대 하나 받고 신용대출 받은 거 갖고 영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부부끼리 예를 들어 부부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과거에 있을 때 보험담보대출도 냈었어요. 영끌이 뭐냐면 받줄 수 있는 대출 다 끌어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현금을 다 털어서 집을 사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와이프랑 남편이랑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는 선이에요. 신용대출 각각 끌어서 5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자, 1억을 만들었어요. 둘이 1억을 만든 상태에서 거기서 보험담보대출까지 땡겨 썼어요. 돈이 안 되니까. 보험담보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땡겨 썼습니다. 참고로 신용대출과 보험담보대출 보통 변동금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주담대도 마찬가지로 몇 년 고정, 3년에서 5년 이상 고정, 그 후에 변동금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영끌족들이 19년도에 이제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슬슬 금리가 바뀔 때가 됐어요. 변동금리로. 지금 제가 내년 말쯤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5년쯤 되면 이제 변동금리로 변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럼 고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이게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뭘 그래. 이게 내가 땡겨 쓴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아우성 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신혼부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녀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자녀도 성장함에 따른데 고정 지출 비용이 증가한다. 여러분들 보통 가구 계획 세울 때 가구 이제 가계부 쓰실 때 고정 비용이 증가하는 걸 별로 다들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은행 대출 이자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주담대 금리 상황인데 이게 여기서 플러스 2%에서 2.55%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 빌렸을 때 기준으로 지금 40만 원, 50만 원, 1억 빌렸을 기준으로 이제 월로 제가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이게 40만 원, 3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막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험담보대출도 그렇고 뭐 신용대출도 그렇고 그분들 퇴직금까지 미리 땡겨 쓰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에요. 돈이나 돈은 다 쓸 수 있는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해가지고 영혼을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위기가 온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들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회의 지금 일정이에요. 지금 3월은 없고요. 4월, 5월이 있고 6월 없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국은 이 남은 6번의 회의를 다 올릴 거라고 저는
다 올리거나 최소 4번 이상은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올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한국 기준금리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은 우리는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단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기준금리의 직격타로 봤기 때문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3년, 5년은 단기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는 이 시장은 되게 느린 시장이라서 1년, 2년, 3년은 그냥 단기예요. 예. 5년,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무조건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돈이 풀리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값어치를 반영하는 게 집입니다. 예, 부동산이에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초반에 집을 사서 본인이 40대까지 그 집을 갖고 간다. 그럼 그 집값은 무조건 올라 있을 거라고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파도처럼 오는 그 기간에 조정 기간이 올 때 조금 더 싸게 사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추후 단기적으로 뭐 내년 말, 내년 중순 이 정도 나왔을 때 저는 부동산 구매하는 걸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리라는 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싸게 살려면 어쨌든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자산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는 싸게 사야 이득을 보는 거예요. 값어치가 값어치가 떨어져 있을 때 나는 이 값어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리스크를 겪고 가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긴 해요. 주식도 친구 매매법이 있잖아요. 친구가 매수해서 손해 보고 있으면 그때 내가 사면은 평단이 내가 친구보다 낮으니까 난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친구 매매법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산 시장이 좀 냉혹한 시장인 만큼 그만큼 냉철하게 시각을 가지고 좀 기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보단 이성을 앞세워서 하시면 조금 더 수익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감정적으로 놀라서 패닉 바잉 하고 패닉 셀 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론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누군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는 황금메이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이 점차적으로 받아들일 그 경제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규모의 자산 시장인 부동산이니까 제가 부동산을 대표로 얘기했는데 주식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됐어요. 0.5포인트 올린다는 그런 이제 풍문이 있었는데 0.25로 올려서 안심을 했어요. 이미 알려진 악재인데 더 심한 악재가 아니니까 그냥 주식시장은 이미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금리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대출 받기 더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예. 대출 받기 꺼려질 거예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7, 8%면은 1,000만 원 빌리는데 1년에 이자가 70만 원, 8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예. 1억 빌렸을 기준으로 7, 800만 원이 이자예요. 1년에. 저희 뭐 자동차 대출 받는 거 마냥 캐피탈 받는 거 마냥 1금융권에서 캐피탈 이런 데 해주는 것만큼 금리를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냉철하고 판단력 있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훨씬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황금밀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밀크는 돈에 약간 돈미세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함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암울할 수 있는데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곡소리가 나고 자영업자가 힘들어서 망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할 때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담담하게 뛰어들 수 있는 파티가 끝나기 전에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빠지고 파티가 끝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파티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그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자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영상 괜찮았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댓글 써주시면
황금 링크 달려가서 답글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